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CRS 어항을 리셋하려고 합니다. 어항에 문제가 생겼거나 설치한 지 오래되어 수명을 다한 경우 어항을 리셋해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개월 전에 CRS 어항을 꾸몄습니다. 계속 순항하다가 지난번 환수 때 바닥재를 건드렸더니 바닥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새우가 한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과 겹치는 바람에 대처가 늦어 이미 발견했을 당시에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바로 리셋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항을 먼저 세팅해놓고 새우를 입양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우를 어항을 새로 꾸미고 다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당일 리셋 가능한 세팅으로 꾸미려 합니다. 먼저 외부 여과기 전원 분리 후 여과기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히터와 스펀지 여과기, 그리고 콩돌까지 모두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뜰채를 이용해 새우를 한 마리씩 건져내서 기존 어항물을 따로 받아 새우를 임시로 넣어둡니다. 이제 물을 빼낼 차례인데, 저희 집 수조는 낮은 곳에 있기에 사이펀을 이용하지 않고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빈 어항에 기존 항물을 그대로 옮겨줍니다. 나중에 이 물을 다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건져낸 스펀지 여과기를 어항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청소하고 나니 이렇게 스펀지 국물이 잔뜩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어항의 바닥재를 모두 퍼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바닥재는 재활용 없이 100% 교체를 합니다. 수명이 아직까진 반 정도 남았지만 이미 가스를 발생해서 생물을 죽이는 바닥재가 되었으니 이건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재를 제거한 어항은 화장실로 이동해서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이때 기존 어항물로 세척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그냥 수돗물로 세척하셔도 됩니다. 수돗물을 이용해서 바닥재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고운 스펀지로 벽면도 깨끗하게 세척해줍니다. 그리고 세척된 어항을 다시 자리 잡아줍니다. 여기서 바닥재 밑에 깔 미생물 파우더가 필요합니다. 기존 물을 사용하고 기존 여과기를 사용해도 손실되는 미생물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해 토린목과 스캔들 그리고 낫도를 넣어줄 것입니다. 각각의 설명은 위의 링크를 통해 저번 세팅을 참고해주시고, 먼저 바닥에 토린목 20g을 골고루 깔아줍니다. 토린목은 파워샌드처럼 바닥에 깔아 비료 역할과 치비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캔들 2스푼을 뿌려줍니다. 스캔들은 바닥에 깔 경우 암모니아, 아질산 등을 흡착하고 희석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바닥에 깔아서 미생물을 빨리 번식시키게 하는 폭번 파우더 역할을 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위에 바닥재를 깔아줍니다. 기존 새우항에는 3에서 5cm 정도로 두껍게 바닥재를 깔았다면 이번에는 앞은 0.5cm, 뒤는 2cm로 얇게 깔아서 바닥층에 가스가 생기지 않게 만들 계획입니다. 바닥재를 두껍게 깔면 미생물 번식도 많아지고 물 관리하기도 편하지만, 반대로 바닥재가 두껍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끼인 먹이 찌꺼기로 인해 가스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은 이 가스 때문에 새우가 죽는 경우라 저는 얇게 까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려 합니다. 바닥재를 앞은 0.5cm, 뒤는 2cm 정도로 맞춰서 골고루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과기를 다시 설치합니다. 기존에 쓰던 외부 여과기는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스펀지 여과기와 거리식 여과기를 설치합니다. 이 거리식 여과기는 모터의 힘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에어를 이용해서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물속에 설치해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스펀지 여과기가 바닥 쪽에 물을 흡수해서 여과하는 방식이라면 이 여과기는 상부층에 물을 흡수해서 회전시키고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특이하게 여과제 자체는 1리터가량 들어가지만 유동성 여과 방식을 채택해서 여과제를 3분의 1만 넣어서 여과를 운영합니다. 이 여과기 하나가 자반 어항은 충분히 커버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기존 스펀지 여과기를 함께 돌려 여과력을 충분히 만든 후에 스펀지 여과기를 제거하던지 아니면 2개 다 넣고 돌리던지 해야겠습니다. 여과기를 설치하고 아까 받아놓은 물을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분진이 날리지 않게 넣어주고 모자란 양은 잘 잡힌 어항에서 보충합니다. 쉽게 말해 여과 박테리아가 없는 새물은 하나도 넣지 않고 기존 사용하던 물을 그대로 다시 넣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건져놨던 새우들을 다시 입수시킵니다. 그리고 낫또 한 뚜껑을 넣어줍니다. 낫또는 농축생균 박테리아로 이 낫또가 CRS 새우당의 입수를 하게 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초기에 이 낫또를 넣으면 핵분열이라고 박테리아가 폭풍 번식해서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설치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당일 입수가 가능한 세팅이지만 이미 가스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라 그리고 리셋으로 인한 충격에 잘 적응할지가 문제입니다. 일주일 후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 더 이상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말하기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 보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물 보충 후 새우에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낫또를 매주 넣어주며 관리해야 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펌핑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물량에 맞게 환수 때나 물 보충 때 넣어줍니다. 그리고 낫또를 넣어 생을 다한 박테리아를 보충함으로써 여과력을 높여주고 관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CRS 새우 어항을 리셋해봤습니다. 오늘 방식은 당일 입수가 가능한 방식이고 또 이후 관리 방법에 따라 무한수가 가능하게 초기부터 세팅한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기존 어항에서 환수 시에 새우가 죽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이번에는 새우항도 무한수 방식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세팅한 무한수 구피 어항이 이미 잘 적응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제는 새우 어항도 무한수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시에는 환수를 통해 처리를 할 것이고요. 완벽한 무한수가 될지 부분적으로 무한수를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팅한 새우항이 안전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세팅에 사용된 거리식 여과기에 대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해주세요.